그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났었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전공교체 여론이 압도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김어준 총수는 오늘 뉴스공장에서 앞으로 대선까지 매주 최소 10,000명, 15,000명 샘플로 여조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무엇이냐? 서울을 15,000명까지 할 필요는 없죠. 광역단체로 나눠서 1,000명씩 샘플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지역 할당으로 하려면 이렇게 안심번호 조사로 하실 텐데 그 얘기는 지난 대선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로 인해 우리 약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5,000명 샘플이면 단순 계산해도 오차범위 1% 이내고 대선 출구조사 정도 나오기 전에는 가장 정확한 여조가 나올 것인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짜 민심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윤두찬과 국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모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MBC에서 이제 지난 몇 년간 여론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여론조사 기관도 성향이 여러 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조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해서 그거를 전부 종합해가지고 단일 지표를 산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골고루 봐야 돼요. 그걸 보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모든 정치 여론조사를 종합한 걸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끝난 한 달 후부터 7월부터 이제 지지율이 역전돼 가지고요. 잘한다 못한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못한다 60, 잘한다 35 이렇게 고착이 됐습니다. 그게 총선 때까지 왔어요.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거의 1년 반 넘게 국정수행 잘한다가 35, 잘 못한다가 60. 그 60 중에서 아주 못한다가 50이 넘는 이 지표를 쭉 가지고 와서 그 결과가 이번 작년 총선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취임할 때는 야대 국회에서 취임을 했죠. 그 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나서 그거보다 더한 패배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현실을 자각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을 만족을 못 시켰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로 야당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A급 수거 대상이라는데 저의 죄가 뭐냐? 그러면 여론조사 가지고 선동했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보는 여론 지표는 거기서 5%가 더 내려갔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적인 것이 이제는 35에서 30이 되고 아직 찬성하는 게 반대하는 쪽 65가 돼서 30대 65입니다 지금. 그런 이제 샘플을 보시면 1000샘플 중에 200샘플이나 보수가 많은 이런 조사의 결과를 갖다 놓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주장하셔도 되는데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다. 그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얕잡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국민 아니고요. 법리 이런 거 헌법 뭐 이렇게 시험 안 봐도요. 헌법조항 몇 개 찾아보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 보면 법원 판결 나기 전에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극우로 지금 여당이 치닫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보지만 이것도 저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게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2달간 계속 봐왔던 모습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봤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남 탓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 자각이 안 됐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드러나는데 저 모든 공직자들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했어요.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싹 다 자기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데이터를 보면 내가 동원한 군인의 숫자는 얼마인데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동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기 머릿속에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나의 요만한 잘못에 대해서 온 세상이 손잡고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 가상 세계예요. 그리고 나는 정당한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주권 침탈 세력과 손잡은 국내의 반체제 세력이 곳곳에 카르텔을 만들어서 드디어 경찰, 검찰, 선관위, 헌법재판소까지 다 잡아먹었다. 이게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은 사안을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대한민국 참 대단해. 최고 권력자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위헌행위, 위법행위가 벌어지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잡아들이고 처벌하는 쪽으로 지금 모든 국가기구가 다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죠, 저는. 이게 현실에서 살아가는 저의 감정인데 지금 구속돼 있는 윤 대통령은 저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났었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이만하기가 정말
천우신조다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말들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죠. 국무회의 소집해서 의안번호 부여해서 심의의결하고 그리고 이제 계엄 선포문 하고 그리고 계엄법에 따른 각종 의사결정 사항들 적어서 이제 국무회의 절차 다시 밟고 심의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국회에다 빨리 보내줘야죠. 국회가 혹시 폐회 중이면 국회 열어달라고 하라고 계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안 하고 그냥 한 거거든요. 왜냐? 그냥 손보고 싶으니까 다 야당을. 야당과 이제 반정부 세력을 손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평생 검사를 했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얼마나 법에 무지한가를 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제가 이번 내란 전체를 통해서 저에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방첩사 법무실장 윤대령의 말이었어요.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방첩사령관이 주동자 아닙니까? 내란에 이제 계엄령의 주동자인데 예. 선관위에 가서 그거 다 떼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참모가 가서 물어봤다는 법무실장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법무실장이 7명 법무관들이 다 만장일치로 불법이다. 불법인 이유가 뭐냐? 계엄포고령 발표 이전의 행위를 계엄포고령에 의거해서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걸 하게 되면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한 인원들이 처벌받을지 모른다. 이 단순한 논리예요. 상식이죠. 법률을 몰라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네, 공감합니다. 정권교체는 당연합니다. 오늘 갤럽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수가 다시 엄청나게 과표질된 상황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이며 중도층만 보면 더블 스코어 이상입니다. 이 정도 격차면 국힘 누가 나와도 당선이 불가합니다. 한동훈이 가발을 벗고 나와도 동정표가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한동훈이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능성은 희박하다 생각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명태균 건으로 확실하게 다른 유력 주자들을 날릴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봉지욱 기자가 조선일보와 명태균의 거래 부분을 단독 보도하면서 이쪽에 대한 이슈는 더욱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도 참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또 전화입니다. 김건희는 대선 때에도 서울의 소리와의 전화통화가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 전화통화, 메시지 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전화통화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윤은 공식 석상에서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데 오히려 전화통화 내용만이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전화통화 내역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는 재앙일지 모르나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열쇠라는 점에서 김건희가 그렇게 전화통화 내역을 여기저기 남긴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헌재가 차주에는 선고 기일을 발표해 단 하루라도 빨리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